일요일인데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게 돼서 우선 죄송하고, 근데 지금 사안이 워낙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 내일 바로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결되는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오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당협위원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시의원님들과도 오늘 오후 2시에 좀 간담회를 하자고 일단 요청을 해서 이제 간담회를 어쨌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를 않으셔서 전화로 의견도 묻고 또 제 의견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각각의 당협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생각이 딱 하나로 모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의 어떤 우리 당의 당론의 입장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부천시 원미을 선거구 예비후보인 임혜규의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우선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당론으로 모으기 위한 노력은 제가 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배포를 다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원래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영상문화를 주요한 테마로 하는 산업단지, 즉 클러스터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민선시장 들어선 이후에 그리고 중동 상동 택지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그곳에 영상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들을 해왔죠. 역대 민선시장들이. 근데 번번이 그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안정적으로 또는 미래 어떤 전망 있게 일을 하려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0만 평이나 되는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이, 좋은 부지가 미래 잠재력으로 저는 우리한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그 상동 영상 단지가 개발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영상 컨텐츠를 주요한 테마로 하는 클러스터로, 산업 클러스터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자금 진행되고 있는 부천시장께서 제안하고 GS건설을 비롯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공유재산 처분 건이 통과된 그런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주거단지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개발 방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우려를 일전에 부천에 있는 4명의 국회의원들과 물론 다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만 장동진 시장과 또 국회의원들이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가 제기됐던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문제점은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부지의 거의 30%에 이르는 것이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것이고, 대략 5천 세대에서 보도에 의하면 7천 세대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10만 평 되는 부지에 사실 5천 세대, 7천 세대면은 여기 중동 상동에 있는 일반 아파트 단지도 그 정도입니다. 그 주거 밀도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일 우려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 산업 클러스터가 되겠느냐, 영상 클러스터가 되겠느냐, 이거는 누구라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곳에 이제 기업 입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주로 건설업 하는 분들과 금융업 하는 분들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실제로 컨텐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기업들과 뭐 그 MOU 같은 거를 체결해서 기업 유치 약속 같은 거를 받을 수야 있겠죠. 하나 그 약속은 메모랜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MOU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그들이 책임지고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려면 그들이 투자를 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그 첨단 영상 기업들이 전혀 투자하지 않는 곳에는 그들의 입주를 기업이 입주된다는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 일대가 그 교통이 그리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교통에 대한 그 대책은 여러모로 잘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현재 사업 계획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답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조건에서 또 하나의 그 5천에서 7천 세대 이르는 주거단지가 또 들어선다고 하면 급주로와 또 외곽순환도로의 어떤 정체는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그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 나아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있는 이 지역의 그 어떤 주거 환경, 삶의 환경은 더 악화되겠죠. 그런 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그 개발하는 방식은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방식은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 상동 영상문화 산업단지여야 된다. 그 산업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 저는 이 점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 점은 그죠 이 기획을 한 그 부천시장께서도 그 영상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 산업단지를 어떤 성격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점은 같은데 사업 방식이 과연 시장께서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문체부에서도 뭐 이거 문화관광부나 이런 그 중앙정부에서도 컨텐츠 산업을 상당히 그 이제 국가 주연 산업으로 하고 또 부천시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부천을 어떤 영상 컨텐츠 또는 만화 컨텐츠 이런 곳에 메카로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기대를 부천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 진정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래서 중앙정부가 투자를 할 정도가 되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들의 투자를 끌어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경기 연구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그 투자자로서 참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제2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중앙정부가 다 들어오고 함께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노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격려하죠. 아,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다고. 그런 정도의 레토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천시는 그 레토릭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전망을 부천시가 떠안으려면 그것을 부천시에서 실현하려면 적어도 정부를 우리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하도록 하고 함께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고 그런 성과가 있을 때만 부천이 이 기획대로 그 영상 콘텐츠 테크노밸리 혹은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가 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망은 그런 분명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중앙정부와 바로 그 영상 콘텐츠에 관심 있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주요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저의 제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더 싸매야 되겠죠. 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한 당사자는 누구냐?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죠. 중앙정부를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이 부천에서 영상 콘텐츠 4차 산업혁명의 영상 콘텐츠 분야를 우리 부천에서 좀 해라.
투자를 해라. 이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결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마침 3기 신도시가 대장동에 또 들어오고 거기도 자족용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족용지도 함께 기획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어차피 이제 그게 같이 이제 진행될, 시기적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 부지까지도 같이 좀 검토하면 좋겠다.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거기가 그리 먼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게 그런 거죠. 밸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테크노밸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밸리라는 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라서 부천의 그 산업단지로, 첨단 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곳을 함께 기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 사업에는 그야말로 앵커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저의 대안입니다. 저는 모처럼 부천이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의 구로 3공단과 부평의 4공단, 그리고 주안의 5공단, 하인천 쪽의 6공단을 잇는 그런 그 경인 산업 벨트의 연결 지점이었습니다. 부천이죠. 산업도시였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런 기업들이 다른 공단 지역으로 여기보다도 훨씬 어떤 사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시한 뭐 인천공단이나 또는 시화공단 이런 데로 다 빠졌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이. 그러면서 부천시가 굉장히 그 주거 위성 도시처럼 또 중동, 상동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거 위성 도시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부천이 여러 가지로 그 재정 자립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좀 특색 있는 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셉도 그 민선이 되면서 영상 문화도시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발돋움을 하려면 부천이 세수가 일단 담보가 되고 확보가 돼야지 그런 변화의 노력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마침 이곳에 영상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그곳이 여기만이 아니라 상동 단지만이 아니라 대장동 자족도시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부천이 직주가 되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으면서도 또 그 문화도 거기에 곁들여지고, 뭐 영상 콘텐츠니까요. 그러니까는 생산과 여가가 하나로 그 영상 문화로 어우러지는 좋은 그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년의 이런 그 굴뚝 산업의 산업 도시가 아니라 최첨단의 영상 콘텐츠의 그야말로 자족 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중요한 기회, 좋은 기회를 그냥 그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주거단지로 그냥 되지 않도록, 저는 부천시의 그 지도자들이, 뭐 의사결정을 하는 그 시장님과 또는 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특히 내일 본회의에서 또 이것을 또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서 좀 깊이 검토해서 이 부천시의 중요한 미래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에서 부천을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족도시로 전환시키는데 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네.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그 원점에서 재검토되지 않거나 네. 재문이 소속이시죠? 네. 네. 그 재문위에서 이게 다뤄졌을라고 듣는데 이번 인치에서 내일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냈던 의견하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재문위 위원님들이 좀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지금 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회의 안건은 상정되는 건가요? 안건은 상정이 되죠.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